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 평상시 못 나눴던 얘기들 충분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. 우리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,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요. 무지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. 그다음에 그동안 문화 쪽에서는 그 개성 많을 때 발굴 사업이라든가 결해말 큰 사전 사업 이런 거 공동으로 하다 중단된 정도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좀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뭐 그 분야는 같은 생각입니다만,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지금 핵 개발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또 대량 살상 무기 확대하고 있는 현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, 저는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, 네, 후보자께서는 교사로 재직하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를 하셨죠. 네. 또 해직 투옥한 후에 1991년 7월 22일 날 인민군 출신의 이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희갑잔치에 참여했었죠. 이유가 뭡니까? 비전향 장기수 김영삼 정부 때 소환을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회갑의 잔치에 갔었죠. 네. 그러니까 한 이유가 회갑 잔치에 갔었냐고 물으셨는데요. 네. 그때 김영삼 정부가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북에 송환을 앞두고 있던 분이에요.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나오고 그리고 한 30년씩 장기수로 살고 난 뒤에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분이었어요. 그분 마지막 식사 대접을 한 자리를 충북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. 거기에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. 잠깐, 예, 저는 유독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회가변에 갔다 하는데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홍명희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내각 부수상했죠. 그렇습니다. 홍명희 문화재 추진하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죠. 그렇습니다. 이유가 뭡니까? 그분은 소설가입니다. 저희가 그 문학제를 한 것은 그분이 쓴 소설 임꺽정, SBS 드라마로도 방영된 바 있는 그 임꺽정 관련한 학술 행사 그리고 문학 행사. 저는 물론 이런 것들을 주로 문학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, 네. 유독 그 북한에 가서 6.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,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후보 공약에 관여했죠. 네. 그래서 앞으로 남북사의 문화체육 교류에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, 제가 굉장히 좀 우려해서 균형 잡힌 어떤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, 그리고 후보자께서는요, 민족문학 작가의 부의사 징직을 염의했죠. 예. 그런데 민족문학 작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었던 문학단체 맞죠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, 우리 부의사장 하셨는데 모릅니까?
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찬성을 하지는 않고요.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2005년도 6.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작가대회에 참가해가지고 네.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가 6.25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었는데 그때 이 강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성명을 발표한 적 있죠? 모르겠습니다. 그건. 아니 모르겠다고 하시면 됩니까? 저 아니, 민족문학작가의 중식적 약간 부의사장직이었는데 아니, 제가 강정구 교수를 지지하거나 그런 발언에 그러면 찬성을 기억이 잘 하지 안 않습니다. 나신다고 하니까 그건 네. 저 추후에 묻기로 하고 예. 그럼 6.25 전쟁이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이 강정규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? 동의하지 않습니다. 동의하지 않죠? 네. 다음은요. 이 문화 권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저 문화 권력 시스템과 관련해서 균형 잡힌 문화 정책을 했다고 봅니까? 안 했다고 봅니까? 균형 잡힌 문화 정책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요. 예술을 집권층의 생각을 강요하고 전파를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한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. 지원금과 기관을 장악해갖고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돈과 조직을 좌파 문화 권력에 집중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이 문화예술단체의 편가르기가 시작됐다고 봅니다. 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자세한 참여정부의 이 편가르기,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지원, 인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장관께서는 앞으로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됐을 때 이런 편파적인 인사,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겠다는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드릴까요? 아니면 이따가 드릴까요? 그러니까 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. 추가질 때 상세하게 좀 말씀해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홍명희시죠? 예, 그렇습니다. 해방 이후에 북으로 가가지고 북에서 내가 구수상했죠. 그렇습니다. 홍명희 문화제 추진하는데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죠. 그렇습니다. 이유가 뭡니까? 그분은 소설가입니다. 저희가 그 문학제를 한 것은 그분이 쓴 소설 임꺽정, SBS 드라마로도 방영된 바 있는 그 임꺽정 관련한 학술 행사, 그리고 문학 행사. 전 물론 이런 것들을 후보자께서 이 문학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네. 유독 그 북한에 가서 6.25 관련해서 전범이냐 아니냐까지 지금 논란이 있을 정도인데 이 사람에 대한 문학제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구심을 좀 많이 갖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또 후보자께서는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후보 공약에 관여했죠. 네. 그래서 앞으로 남북사의 문화체육교류에 굉장히 앞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텐데 제가 굉장히 좀 우려해서 균형 잡힌 어떤 장관의 후보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후보자께서는요 민족문학 작가의 부의사직을 염유했죠. 예. 그런데 민족문학 작가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었던 문학단체 맞죠?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우리 부의사장 하셨는데 모릅니까?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거는 저는 그냥 무조건 찬성을 하지는 않고요.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저지난 정권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2005년도 6.15 남북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문학작가대회에 그냥 장기수, 김영태 희갑잔치에 참여했었죠. 이유가 뭡니까? 비전향 장기수 김영삼 정부 때 소만을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 회갑의 잔치에 갔었죠. 네. 그러니까 한 이유가 회갑 잔치에 갔었냐고 물으셨는데요. 네.
그때 김영삼 정부가 장기수들을 북에 송환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. 그래서 북에 송환을 앞두고 있던 분이에요. 그러니까 감옥을 다 살고 나오고 그리고 한 30년씩 장기수로 살고 난 뒤에 북으로 송환되어 가는 분이었어요. 그분 마지막 식사 대접하는 자리를 충북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. 거기에 식사 자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. 잠깐, 예, 저는 유독 인민군 출신의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해가변에 갔다 하는데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가 문재인 정부 최초의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함께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은 우리 평상시 못 나눴던 얘기들을 충분하게 좀 하고자 합니다. 우리 후보자께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문화체육 분야에 있어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방향을 정하고 이끌고 갈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체육 분야의 교류 이런 것들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요. 무지 태권도 대회라든가 또 역도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교류가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다. 그다음에 그동안 문화 쪽에서는 그 개성 많을 때 발굴 사업이라든가 결해말 큰 사전 사업 이런 거 공동으로 하다 중단된 정도 외에는 지금 같이 공유한 사업들이 없어서 문화와 체육의 교류는 좀 물꼬가 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뭐 그 분야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지금 핵 개발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하고 또 대량 살상 무기 확대하고 있는 현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관 후보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네, 후보자께서는 교사로 재직하다 1989년 전교조 창립 주도를 하셨죠. 네. 또 해직 투옥한 후에 1991년 7월 22일 날 인민군 출신의 이 빨치산 비전